건강검진 받으면 초음파 같은 데서 지방간 나오시는 분들 많죠. 근데 물론 회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술에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나는 회식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지방간이 있을까요? 그럼 대부분 식습관이 좀 안 좋거나 아무튼 복부 비만이나 비만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지방간이 진행이 되면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너무 만성화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그런 간경화로 진행되거나, 더 진행되면 그럼 이제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북수가 차고 간에 암세포가 생기고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방간과 지방간염을 또 어느 정도 더 진행을 막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드시는 분은 술 줄이고 체중을 줄이고 아직은 이 정도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방간이, 그래서 특히나 지방간 중에서도 술과 관련이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관련이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어 자체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비알코올성, 그냥 알코올과 관련이 없는 지방간이다라고 약간 수동적인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지방간 질환이다. 이거는 단순히 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사의 문제다, 그렇게 그 명칭이 바뀌고 있고, 이 대사 이상 연관 지방간에 미토콘드리아가 관련이 많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방간이 있는 쥐나 이 사람에게서 이런 그 지방간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치료를 했더니 지방간이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여기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지만 GLP-1 아고니스트, 아까 말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뒤에 이따 설명드릴 NAD 부스터, NR과 NMM 이런 것들을 썼더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면서 지방간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지고 간이 간경화나 간염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더라. 이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타민이라던가, 그래서 레스베라트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인데요. 이런 GLP-1 아고니스트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방간과 관련된 그 대사 이상 지방간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위에 아무튼 이렇게 이런 PGC, 1알파, AMPK, SALT 요런 아무튼 유전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랑도 관련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관련이 있고 지방간과도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게 하고 지방간도 좋게 하고, 또 결국 이게 그 항노화로까지 이어지는데 항노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대규모의 좋은 연구 결과들을 의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는데, 특히 좀 신기한 것들이, 우리 사실 아까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것도 결국 당뇨약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S글루틴부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당뇨약들이에요. 당뇨약이라던가 고지혈증 약들이 사실은 기존의 혈당과 당뇨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대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당뇨와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당연히 운동식이요법, 생활습관도 많이 하면서 또 관련된 약들을 충분히 잘 복용해가면서 결국 이런 걸 관리를 잘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게 하고 항노화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튼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이런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와 지방간과 이렇게 다 관여를 하면서 결국에는 비만과 또 비만 관련된 우리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아까 말했듯이 당뇨, 고지혈증 치료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면 조금 더 근본적이고 더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무튼 우리 산화 스트레스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화 스트레스는 특히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많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결국에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태워요. 그러면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적절한 건 괜찮아요. 이 적절한 거는 우리 몸에 침범한 나쁜 유해 물질들을 없애거나 그런 데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좋아져서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성되면 오히려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너무 또 지방을 많이 먹거나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거 자체가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는다. 요즘엔 이게
좀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하는 게 요즘에 의학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연관을 다 주고 있으니까 아무튼 정말 음식도 건강하게 꼭꼭 씹어 먹고 과식하지 말고 가공식품 피하고 이런 노력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물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이런 생활 습관 노력을 많이 하면 요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좋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막 근육통, 피로감 있고 오한 느끼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코로나와 그 이후에 코로나 후유증, 후이 롱 코비드라고도 하죠. 이런 롱 코비드도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관련이 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전들이 있다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 또 코비드 이후에 그 피로를 느끼는 롱 코비드 환자들에게서 이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검사해 봤더니 정말 기능도 떨어져 있고 모양도 나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를 보면 아무튼 미토콘드리아가 기존에 우리 의사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 파워하우스로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거 이상으로 뭐 이렇게 뭐 면역, 노화, 뭐 해독, 뭐 장내 세균 요런 거에도 아주 골고루 관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연구와 치료의 대상이 돼야겠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은 왜 생기냐? 아까 말했듯이 뭐 여러 가지 뭐 비만, 뭐 염증, 그다음에 또 일부 약물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뭐 이제 가속 노화 또는 비건강 노화라고 하죠. 일반적인 건강한 노화가 아니라 좀 안 좋은 노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들도 사실은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어디 뭐 관절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 진통소염제 같은 거 먹을 때는 가능한 한 뭐 좋은 약입니다. 필요한 약이지만 좀 최소한으로 짧게 아프면 좀 빨리빨리 끊고 뭐 그런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